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컬러랑과 함께 그리는 색연필 드로잉 정물편 9차시입니다.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시면 8차시에서 마스킹 테이프가 이제 한 개 그리기는 아쉬워서 2개 올려져 있는 걸 그려보았는데요. 2개를 하시면 아무래도 요 이제 그림자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게 되시기 때문에 하나의 원기둥 형태를 응용할 때보다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하나 걸쳐져 있습니다. 세 가지여서 색깔은 제가 이제 뭐 민트색, 그다음에 보라색 계열 중에서 골랐는데요. 색은 조금 더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원기둥의 응용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실 때에 항상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은 좀 진한 색으로 해볼게요. 슬쩍 타원을 그리시기 위해서 위치 선정, 크기와 위치 선정이 꼭 먼저 필요합니다.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타원의 장축입니다. 제일 긴 지름을 장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짧은 지름, 제일 짧은 지름을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와 양쪽 서로는 같아야 되겠지만 이 좌우는 일단 같게 하시고요. 이 앞에를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원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앞쪽이 조금 더 동그랗고 뒤쪽이 조금 더 납작하게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타원을 그릴 때 가장 유의하실 부분은 사실 여기보다도 이 앞과 뒤의 둥근 부분보다도 양쪽 끝입니다. 이 양쪽 끝을 대부분 뾰족하게 그리게 되어가지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 송편 모양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 끝을 충분히 둥그렇게 돌려주시고 난 다음에 앞, 뒤를 그리시면 이 나머지 부분들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 부분인데요.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이 양쪽 옆이 가장 두툼하게 나온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넓게, 그 다음에 앞쪽, 그 다음이 뒤쪽입니다.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안쪽에 이 생각보다 크게 그렸기 때문에요. 이 종이 심의 두께도 있고 그 다음에 테이프가 말려있는 두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종이지만 이게 얇게 붙어있는 종이지만 제가 조금 더 과장을 해서 두께감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빛받는 느낌 또는 물체가 어떻게 이게 감겨있고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너무 얄팍하게 그리게 되시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예시로 나와 있는 그림보다는 조금 더 큼직하게 그려보시는 것이 표현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선연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색감은 너무 많은 혼색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차차 혼색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빛의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빛 받는 부분, 그 다음에 빛을 못 받아서 어두워지는 부분, 그늘과 그림자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시고 난 다음에는 혼색이 수월해집니다. 왜냐면 어두운 데는 진한 색끼리 혼색을 하고요. 밝은 데는 더 밝은 색끼리 혼색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뭐 톤이라는 개념까지도 가지고 가게 되시는데요. 톤에는 명도와 채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이 갖고 있는 고유의 명도와 채도를 포함해서 표현해야 돼서요. 지금 혼색을 많이 해버리시게 되면 이 빛의 흐름에 따라서 표현되는 덩어리의 느낌, 이게 즉 입체적인 물체의 느낌을 놓치고 갈 수 있어서요. 조금 요 혼색보다도 요 덩어리, 양감을 먼저 표현하시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연습입니다. 선연습은 사실 끝까지 갖고 가시는 부분이고요. 점점 더 하시면 하실수록 내가 마음에 드는 선으로, 그리고 좀 더 뭐 굵은 선, 얇은 선, 다양한 선들을 자유롭게 표현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체 과정에서의 이 선연습은 즉 끊임없이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계속 연습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9차시, 뭐 10차시 거의 중반부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짜 내가 너무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이거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고요. 일단 꾸준히 하실 수 있는 습관들, 그리고 실제의 물체가 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실제 물체를 그릴 때 나의 눈높이를 어디까지 해서 그리는 게 좋은지는 보통 예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물체를 보고 그릴 때 굉장히 높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리시기 때문에요. 이런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시점을 낮추시는 것들도 같이
은연중에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스케치는 위에 나와 있는 예시보다 조금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크게 했거든요, 사실은. 네, 작으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울어진 것, 너무 이게 이제 납작해지지 않도록 기울어진 마스킹 테이프 똑바로 세워져 있는, 그래서 전체 그리는 순서는 큰 덩어리 먼저, 그리고 옆에 기울어져 있는 덩어리. 그래서 요거를 나누어서 납작하게 타원, 그 다음에 기울기, 그리고 타원들의 장축을 먼저 그려놓고요. 그 안에서 이제 자세하게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은 여기 민트색에는 제가 1006번 하고요. 프리즈마 색연필 72색 세트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진한 부분은 905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스케치를 해두기는 했는데요. 정확하게 어디 부분이 좀 더 진해질 건지 한 번 더 외곽을 정돈하는 느낌으로 미리 이렇게 스케치 끝라인을 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때 너무 정확하게 테두리를 따라 돌아가시면 부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 느낌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스케치에서 지금 어두워져야 될 부분들을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요. 한 번에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많이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형태를 따라가는 선입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밀착해서 긋는 선. 작업을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색연필은 반투명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하게 긋고 이 위에를 연하게 아무리 곱게 그어도 얘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덮으려면 아주 진한 색, 더 진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색을 보여주기 위해서 채워주는 선, 이렇게 먼저 밑색을 채워줄 때에 이때에 차분하게 긋는 선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한 색에서부터 천천히 진해지도록 지금 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움직이실 경우에 이제 비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 양쪽 끝이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색하시더라도 위에서 밑으로 내리시거나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시는 것, 그래서 한 방향으로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한 색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이 정도가 돌아 들어가는 느낌의 표현이 딱 좋고요. 혼색을 조금 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중간 톤에 있어서 지금 첫 번째로 사용하는 색감을 조금 더 보여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모두 전체를 다 혼색해 버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보다 살짝 진하게 올려주려고 합니다. 요 가운데 심 부분 그리고 어두워지는 부분은 색깔이 동일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같은 색으로 한 번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은 지금 빛을 받는 면이기 때문에요. 연필을 좀 느슨하게 잡고 또는 길게 잡으시면 자연히 힘이 덜 들어가게 돼서 흐린 선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 중간중간 흰색을 남겨두셔야 빛 받는 느낌 더 잘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만큼만 해도 사실 이제 돌아 들어가는 느낌은 충분히 표현이 되고요. 이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지금 905번입니다. 3번이죠. 3번과 4번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번호가 무엇일까 궁금하신다면 제가 어디에 했을까요? 드로잉 학습지 1권 할 때, 매일매일 드로잉 할 때 보면은 제가 이제 기본 도형들 설명할 때 명암의 단계들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글로, 텍스트로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제가 출간한 책에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윗부분 세워져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 윗부분에서 조금 더 진하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실수록 가볍게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으시죠? 두 번째로 조금 밝은 보라색입니다. 요거는 1008 이제 그 4번 반사광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색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면적을 먼저 채색이 들어가시기 전에 외곽 형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끝부분에 좀 삐져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이렇게 있으면 끝까지 가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에를 이렇게 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이제 도톰한 선들로 좀 채워 놓으시면 여기를 살짝 이렇게 해두시면 세로선을 그을 때 조금 모자라더라도 선의 길이가 모자라더라도 전체적인 면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외곽을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색을 채우지 않았을 때랑 색을 채웠을 때에 미묘하게 형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스케치할 때 굉장히 괜찮았는데 색을 채우다 보니까 이제 어색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색연필 선이 매우 얇지 않기 때문에 그 1, 2mm 차이로 뭔가 도형이 좀 벌어져 보이거나 좀 형태가 달라 보이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계속 채색을 하시면서도 형태를 보완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좋습니다. 단일색으로 할 경우에 물론 지금 제가 조금 진한 색을 먼저 선택을 했는데요. 어두움을 먼저 하시고 밝은 쪽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채색을 하실 때 연한 색부터 시작을 무조건 먼저 하고 진한 색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가장 이제 뭔가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수정을 용이하게 하는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반대로 진한 색을 먼저 넣어 놓으시고 그 위에 가볍게 밝은 색을 쓰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좀 그라데이션을 연출하기에는 오히려 진한 색을 먼저 쓰고 밝은 색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연한 색부터 보통 먼저 하냐? 정말 수정이 쉽거든요. 좀 수정이 쉽고 또 너무 세게 이렇게 딱 그어버리면 그 다음 수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인데요. 어느 정도 조금 드로잉이 익숙해지셨다 한다면 이 순서를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바꿔서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연필이 지금 조금 짧죠? 제가 잡고 있는 연필이 좀 짧은데 연필 깍지를 이용하셔서 조금 더 길게 사용을 하셔서 너무 짧게 잡으면 짧은 선 쓰기에는 유리한데 긴 선 쓸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깍지를 끼워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연필 깍지가 두께가 다 달라가지고요. 색연필, 연필 이렇게 브랜드마다 좀 두께 차이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유의하셔가지고 구매하셔야지 좋습니다. 빛 받는 부분은 최대한 밝게.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어색하죠. 사실 근데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 들어가는 느낌을 해줘야 테이프의 느낌을 낼 수가 있어서요. 일단은 아주 가볍게 면을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군데만 이렇게 형태를 따라가는 테이프가 돌아 들어가는 느낌을 조금만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막 세게 감겨있고 막 이게 굉장히 티나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 더 가볍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진한 색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림자 부분도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림자는 원래는 빛을 받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런데 요 위에 있는 물체 때문에 빛을 못 받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 지금 윗면에 생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가로선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가 세워져 있는 부분인데요. 아주 미묘한 차이로 이 옆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반사광이 있습니다. 얘는 반사광이 없고요. 그래서 아주 차이가 나게는 아니지만 윗면의 그림자를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꺾어지는 면은 반사광의 영향을 받게끔 조금만 밝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주 극명한 톤 차이라기보다 조금 미묘한 차이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밝은 색입니다. 956번이네요. 미세하죠, 차이가. 그래서 여기 이제 빛 받는 부분에 가볍게 같이 써주면서, 왜냐면 이 먼저 쓴 진한 색을 자꾸 이제 종이가 꽉 차게 밀도 있게 쓰시면 이게 밝아지지가 않고 도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때에는 같은 계열이죠. 같은 톤 중에서 좀 명도가 높은 색, 밝은 색을 이용하셔서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이 그림자가 명확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러 색을 많이 채우지 않습니다. 즉 명도 대비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왜냐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빛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정말 그리시면서 의도적으로 남겨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쪽은 한꺼번에 들어갈 거고요. 요 밑에는 제 932번 바이올렛입니다. 바이올렛과 퍼플의 차이를 기억하고 계시죠? 물론 이제 대부분 보라색 또는 이제 보라색으로 많이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자주색이라고 나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이올렛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혼합으로 만들어지지만 조금 더 파란색의 느낌이 강한 보라색이고요. 퍼플은 빨강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서 자주색에 가까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같은 경우에 이 바이올렛이 굉장히 파란색의 느낌이 강한 편입니다. 자, 형태 한번 다듬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3, 4번 먼저 해결합니다. 그 3번에서부터 4번까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조금 밝아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밝아지게 표현하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어느 만큼 밝아져야 될지를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밝음은 사실 어둠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밝은 쪽 1번, 2번만큼 밝아지시면 갑자기 역전되면서 거기가 여기 부분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게 되어가지고요. 어둠 안으로 묻히는 느낌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안에서의 미묘한 변화라는 거를 기억하고 계셔야지 명도, 자연스러운 명도 표현을 하실 때 좋습니다. 지금 한방향선입니다. 연필을 이제 돌리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돌리면서 사용을 하면 계속해서 조금 더 뾰족한 부분을 찾게 돼서 이제 얄팍한 선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이제 면을 채우실 때는 색연필이나 연필을 돌리지 않으시면 점점 이 끝이 이렇게 닳기 때문에 넓은 면, 즉 굵은 선을 사용하셔서 조금 더 빠르게 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치북에다가 바로 해보셔도 좋고요. 아무래도 종이마다 조금 발색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질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그려지는 종이도 있고 또 종이 요철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좀 따뜻한 느낌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이에도 한번 해보시고 여기 연습하고 나셨다면 비슷한 소재를 조금 질감이 다른 종이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스킹 테이프가 이 보라색의 진한 보라색 위에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요. 여기 그림자를 하게 되는데요. 3번부터 즉 어둡기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빛을 등지기 시작해서 어두워지는 부분부터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쫙 밀착돼서 틈이 없지 않기 때문에 빛 받는 부분에도
살짝 가늘게, 가늘고 진하게 선을 넣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윗면에 생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특히나 가로선을 사용해 주셔야 나중에 이렇게 움푹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나지 않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형태 잡으실 때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형태가 끝나고 나면 채색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마스킹 테이프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여기도 강하게 위쪽에서부터 시작하셔서 밑으로 내려오실수록 조금 밝아지게 표현해 주셔야 좋습니다. 어, 1007번입니다. 약간 파란색이 돌기는 하는데요. 여기 빛받은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혼색을 해서 위에 마스킹 테이프하고는 색감 부분에 있어서 확연하게 구별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혼색은 어디까지나 사실 이제 선호하는 색감이 다르고요. 혼색했을 때 이 색이 더 예쁜데? 라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개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많이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막바로 그림에 하시기에는 이제 조금 이거 어떨지 모르겠는데? 라고 걱정이 되신다면 이제 종이의 여백을 활용을 하셔서 진하게 하셔서 점점점 힘을 빼시면서 중간을 혼색해 보시는, 그러면 이제 여기 진하게 서로 사용한 색감에서부터 연하게 서로 색이 섞이는 중간 과정까지를 경험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번 섞어 보시고서 이 조합이 좋다 하신다면 실제로 그림에 와서 활용을 해보셔도 좋고요. 이런 과정을 그림에서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실험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가끔은 그냥 좀 이게 잘 안 돼도 괜찮다, 망쳐도 괜찮다, 망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그렇지만 마음에 들지 않게, 네, 어쩐지 마음에 꽉 차지 않아도 이 과정을 통해서 꽉 차는 그림으로 정말 스스로 좀 더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그림으로 가시게 되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너무 마음에 꽉 차는 그림을 향해 가신다면 굉장히 그림이 이제 그때부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쁘게 되지 않으셨더라도 비슷한 소재를 이제 끊임없이 연습하게 되고 또 그려보게 되시니까요.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종이 심을 그리려고 합니다. 1034번입니다.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인데요.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새롭게 제가 좋아하는 색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되는 색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조금 더 파란색에 가까운 차가운 색감들을 좋아했는데요. 어느 순간 이제 색연필이 닳는 속도를 보면 차가운 색이 줄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따뜻한 색이 줄고 특히나 이 1034를 제가 정말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색연필 아마 열어보시면 어떤 색을 많이 썼나 살펴보시면 이런 색깔을 좋아했었구나, 네, 그림에서 이런 색을 많이 썼구나 라고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34번이 채도를 너무 낮추지 않으면서도 그 주황색 계열들의 색들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땅을 표현할 때도 많이 쓰고 오래된 벽돌, 건물에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나무 질감 이런 데도 많이 쓰고요. 화분에도 많이 쓰더라고요. 한 개의 정물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점점 개수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완성하시는 연습들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색이 필요한 곳에 전체적으로 색을 넣고 그 다음 색이 또 필요한 곳에 전체적으로 색을 넣으시면서 이제 막 한 군데만 완성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완성해 나가시는 것들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빛이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요. 지금 다 왼쪽이 어두워집니다. 즉 빛을 등지는 부분입니다. 차분하게 세로선으로 위아래 공간이 남아도 좋습니다. 일단 진한 색에서부터 연한 색까지 쭉 나오시고요. 위쪽은 한 번 더 둥글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연필을 최대한 느슨하게 잡고 또는 길게 잡으셔야 같은 색연필 안에서도 흐린 선을 사용하기 좋습니다. 다시 세로선 가시고요. 최대한 이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선의 길이를 조절을 통해서 미세하게 힘 조절이 길러지고요. 손이 조금 민하게 또는 이제 이 그림에 익숙해지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기능적인 부분은 이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늘게 됩니다. 젓가락질을 잘 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잘 하시잖아요. 쇠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집을 수 있는 그런 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 선 길이 조절, 힘 조절 요거는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짧게 쓰고요. 지금 짧게 쓰다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오세요. 여기 연결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한 번 더 진하게 할 거니까요. 요거는 1065번입니다. 이제 쿨그레이로 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차가운 색감이 많기 때문에 쿨그레이로 갔습니다. 이거는 블랙은 아니고요. 1067은 쿨그레이 90%입니다. 그래서 거의 진하게 쓰면 검정색과 가까운데요. 검정색보다 조금 되게 미묘하지만 덜 텁텁한 느낌을 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표현 또는 이런 그늘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0% 쿨그레이, 90% 웜그레이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색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둠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항상 진한 색은 사용을 하시고요. 이 바깥에서부터 조금 밝아지기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써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이 어둠에서 더 진하게 쓰셔야지 됩니다. 농도를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진한 부분, 어둡기가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이 색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조금 마음 편하게 진한 색부터 쓰시고 천천히 힘을 빼시기가 좋거든요. 이제 그림자를 조금 더 어둡게 할 때 이런 회색들을 원래 그려져 있는 색 위에 덮게 됩니다. 근데 너무 진하게 덮지 않으신다면 이게 이제 회색이 가볍게 덮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늘 그림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많이 쓰는 색입니다. 그림자가 약하다 생각되신다면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에 한 번 더 가볍게
사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뭔가 이제 형태가 조금 명확하게 끊어졌으면 하는 부분에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다만 너무 진하게 외곽선을 따라 들어가듯이 이렇게 쫙 그치만 않으시면 무리 없이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진하게 하시고요. 그냥 가볍게 풀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림자 가로선을 최대한 많이 써주시고요. 빛 받는 앞쪽에도 얄팍하고 진하게 그림자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두루두루 여러 가지 형태를 그리실 때에도 다 적용되는 부분이어서요.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끝이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모든 물체가 흰 바닥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강렬하게 떨어지는 빛이 많지 않은 때도 있어서 그림자의 끝을 부드럽게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 더 색감을 추가하자면 이제 이 그림자에 여기에서 사용했던 색깔을 한 번 더 가볍게 써서 이제 물체가 서로 비치는 느낌으로 너무 텁텁하지 않게 회색만 썼을 때 텁텁함에서 벗어나 보실 수도 있고요.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파란색을 추가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파스텔 톤 계열 중에서 또 혼색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하게 색감을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혼색은 정말 차차 이제 좀 더 색을 알아가면서 그리시면서 늘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천천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태에 맞게 쓰는 세로선, 그리고 둥그렇게 돌리는 곡선, 그리고 선과 선의 간격을 이렇게 밀착해서 차분하게 긋는 선 연습에 목적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마스킹 테이프 그리기 굿 자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